Hi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P 영어 이호승입니다. 자, 오늘은 문장의 오형식, 여러분들 항상 어려워하는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문장의 오형식이 항상 그 문법책에 맨 앞에 나와요. 맨 앞에. 그런데 그걸 이해하면 사실은 영어를 다 이해했었어야 되는데 그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활용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장의 오형식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면 거기서 영어는 대부분 다 끝납니다. 나머지는 품사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아니면 동사의 아주 자세한 내용들, 이런 것들인데 그거 하기 전에 문장의 큰 틀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문장을 좀 영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문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아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특징들을 좀 볼게요. 여기 제가 이렇게 띄워놨지요.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다 있는 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동사는 무조건 다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사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 문장의 5형식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동사의 5형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동사의 5형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형식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다 번호를 한번 붙여볼까요? 얘를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3번 동사, 4번 동사, 5번 동사 이렇게 번호를 붙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2번 동사가 나오면 주어하고 보어가 같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5번 동사가 나왔으면 앞자리에 주어, 뒤에 목적어, 보어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동사를 보면서 우리가 문장을 봐야지 주어를 보면서 문장을 보면 영어 문법이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디에 집중하세요? 동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을 하나 한번 그어볼까요?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 가만히 보세요. 요거 뒤에 이 밑에 쪽에서는 뭐가 나오죠? 목적어란 아이가 나오죠. 목적어란 아이가 나오는데 위에는 목적어란 아이가 안 나오죠. 그래서 위에 있는 동사들을 목적어 없는 동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자동사라고 부르고 목적어 있는 동사들을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1형식, 2형식 쉽죠. 주어 동사가 기본으로 나오고 거기에 목적어가 아닌 보어가 나왔을 때를 뭐라고 하고 2형식 문장. 보어가 안 나왔어. 1형식 문장이라고 하면 되죠. 자, 3, 4, 5형식 목적어까지는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거 요거 3형식. 목적어 하나 더 나오면 4형식. 보어가 나오면 5형식. 기본적인 문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 집중해라? 문장이 동사에 집중하셔야 된다. 이 동사가 몇 형식이냐에 따라서 나머지 문장을 우리가 배열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동사의 형식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까? 그건 쌤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행어사 출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암행어사 출두요. 자, 좋아요. 그런데 암행어사 출두요. 여러분들 그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사의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사가 뭐냐면 문장의 오형식은 어를 사로 채우는 과정입니다. 이런 거예요. 어를 사로 채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보면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여기 뭐로 돼 있어요? 어자로 끝났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품사. 영어는 원래 8품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8품사 중에서 다른 거 다 빼고 뭘로 채우냐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 네 가지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자를 들어가는 곳 거기를 사자로 채우는데 주어는 항상 누구로? 명사로. 목적어도 누구로 채워야 돼? 명사로. 거꾸로 얘기해서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아닌 게 왔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어 자리에는 누구? 명사 또는 형용사로 채운다.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여기서 질문 하나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선생님 아까 분명히 주어, 동사 아니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라고 했는데 지금 나온 게 보니까 명사 나왔고 그 다음에 형용사 나왔고 왜 두 개는 안 나와요? 자, 동사는 어느 문장에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준점이니까 걔는 벌써 나왔겠죠. 그리고 이 부사라는 아이는 수식할 때만 나옵니다. 꾸며줄 때만 나와서 문장의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걔가 없어도 문장은 다 되죠. 거꾸로 여러분 문장을 볼 때 부사가 나와 있으면 그거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동사는 그냥 동사가 합니다. 그렇지만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건 아까부터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죠.
자, 아까부터 얘기하는 거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누구다? 동사가 몇 형식인지를 구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까 형식이 몇 형식 있었어요? 1형식부터 시작해서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1, 2형식은 자동사였고 3, 4형식은 타동사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그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자동사와 타동사 구별하는 건 그 동사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제일 싫은 게 뭐죠? 영어 공부하면서 단어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는요,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형식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자, 형식에 접근할 수 없으면 주어가 올지 목적어가 와야 될지 보어가 와야 될지를 결정할 수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동사의 의미는 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아무튼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말에 보면 국어 시간에 목적격 조사라고 배웁니다. 그 목적격 조사가 을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을을을 붙여서 의미가 통하면, 이게 무슨 얘기야? 을을을 붙여서 의미가 통하면, 즉 목적격을 붙여서 의미가 통했다는 건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을을을 붙여서 의미가 통하면 그거 무슨 동사고 3, 4, 5형식의 타동사고요. 을을을 붙여서 반대로 의미가 통하지 않으면 그러면 1, 2형식의 자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make, 을을 붙이라니까 어떤 사람들이 만들다 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떡하지? 때려줄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제발 부탁인데 좀 응용 좀 하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들다 을 이게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앞쪽에 붙이세요. 무엇을 만들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넣어보는 거예요. 뭐 책상을 만들어요. 아니면 무슨 뭐 밥을 만들어요. 이런 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는 얘기죠? 얘가 타동사라는 얘기죠. 반대로 여러분 happen 보세요. 일어나다의 뜻인데 어저께 밤에 사건을 일어났어요. 여러분 듣기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런 거 을을 붙이면 말이 안 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1, 2, 3, 4, 5형식을 모두 다 구별하기 전에 자동사하고 타동사를 구별해야 적어도 1, 2형식과 그 다음에 3, 4, 5형식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영어 동사의 구분의 시작이니까 거기서부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일 자동사라면,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을을 붙여서 말이 안 된다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만일 자동사라면 몇 형식? 1형식 아니면 2형식입니다. 이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뭐 해야 되죠? 1형식과 2형식도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형식과 2형식의 구분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영어의 2형식 동사는 거의 의미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영어 2형식 동사의 의미가 어떤 게 있느냐. 자, 요것도 색깔 바꿔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요걸로 가볼게요. 영어 2형식 동사, 이다, 되다, 남아있다, 판명되다. 그리고 2형식 지각 동사가 있어요. 물론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우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동사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써볼까요? 비동사 같은 경우를 보면 이거 뜻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있다의 뜻도 있고요. 이다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되다의 뜻도 있거든요. 자, 이거를 아예 이렇게 내리는 게 더 좋겠네요. 있다, 이다, 되다 이렇게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컴마 그 다음에 얘를 위로 올려봅시다. 이렇게 올려봅시다. 아이고 되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뜻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일단 보세요. 이다의 뜻과 되다의 뜻이면 뭐하고 일치합니까? 하필이면 이게 여기에 있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형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있다, 무엇이 있다, 이거 을은 안 되죠. 있다일 때는 몇 형식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1형식이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비동사의 의미, 이게 비동사가 우리가 맨 처음에 보는 동사인데 비동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2형식 동사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이다, 그 다음에 되다, 남아있다, 판명되다, 2형식 지각동사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자동사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뭐 아니면 뭐? 1형식 아니면
이 형식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가 아니라면 이 형식 동사의 의미가 아닌 자동사가 나왔다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다? 모두 1형식 동사가 되는 거죠. 1형식 동사가 등장했다는 건 그 문장 자체가 1형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형식과 2형식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고, 특히 뭐를 외워두면 여러분 쉽게 할 수 있겠다. 저 2형식 동사들, 지금 어디 나와? 여기 나오는 것들이죠. 이 2형식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충분히 1형식과 2형식은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실제로 문장을 통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보통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1형식 문장은 아까 앞에서 보니까 짧은 것 같고, 2형식 문장이 1형식보다 조금 더 긴 것 같고, 3형식이 조금 더 긴가? 4형식이 더 길고, 5형식이 제일 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1형식이라도 아까 우리 왜 1형식에 뭐가 있다고 그랬지? 주어하고 동사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 주어하고 동사 말고 나머지 애들은 다 뭐냐면 그게 수식어구들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수식어구들. 오케이? 그래서 수식어구들은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어요. 이건 무한대로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식어구들이 많이 나온다면 그러면 문장은 길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1형식이라고 짧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 형식을 따지기 전에 자, 요 얘기를 하나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명사의 활용이에요. 명사의 활용. 자, 여러분 명사가 나오면 이 생각을 하세요.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는 반드시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주어의 역할을 하든가 혹은 목적어의 역할을 하든가 혹은 보어의 역할을 하든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셋 중에 하나를 못하면 우리가 영어 문장에서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동격 명사라는 게 있긴 한데 그거는 영어의 기본 문장의 틀에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그 문장 틀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사가 이 역할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할까요? 앞에다가 예쁘게 전치사를 하나 붙여줘요. 전치사를 하나 붙여주면 갑자기 이 세 가지 역할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치사가 붙은 명사는 문장에서 별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물론 품사는 존재하지만 문법에서 걔를 빼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세요. 자, 전치사가 안 붙어 있을 때 그때는 뭐라고요? 전치사가 안 붙어 있으면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치사가 붙어 있다면 그 전치사 붙어 있는 명사 이걸 우리 흔히 전치사구라고 해요. 아무 역할도 안 한다고 문장에서 빼버리면 됩니다. 요거 할 줄 알면 문장이 굉장히 쉬워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문장을 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1형식 문장이라고 나온 게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찾아놓고 그 다음부터 확인을 하면 되는데 동사 어디 있죠? 동사가 여기 stop이라는 동사 여러분 눈에 잘 보이게 빨간 걸로 표시했어요. 자, 무엇을 멈추다 이것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뭐뭐가 멈췄다 이런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자동사하고 타동사가 다 된다는 얘기고 이럴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문장을 좀 따져줘야 되겠죠. 자, 여러분 문장 따질 때 동사하고 명사 그 다음에 아주 가끔 형용사 이 세 가지만 따지면 문장의 구조는 다 볼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쉽게 명사를 다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London이라는 명사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my train이라는 명사가 있죠. 그 다음에 또요. 자, 여러분 관사부터 쓰니까 the middle 이것도 명사일 거고요. nowhere 이것도 여기서 명사로 쓰인 거거든요. 자, 조금 아까 얘기한 거 있습니다. 누가 붙으면 전치사가 붙으면 아무 역할 안 하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여기에 전치사가 이미 하나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사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명사가 돼버렸고요.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전치사가 붙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명사. 여기도 전치사가 붙었네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명사 이렇게 됐죠. 그러면 결국에는 신경 써야 되는 명사라고는 여기 남았는데 동사의 앞쪽에 있으니까 얘가 당연히 뭐 하겠어요? 주어 하겠네요. 주어. 그죠? 여러분 주어는요 딱 한 가지 조건이 더
이 한 가지 조건을 더 충족시켜야 주어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명사여야 됩니다. 그게 주어의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동사가 여기 있잖아요. 이 동사하고 반드시 수의 일치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수의 일치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 명사가 동사의 앞쪽에 등장했다 할지라도 그 명사는 주어가 아닌 거예요. 이거 중요한 문장이죠. 왜? 중요한 얘기인 게 가끔가다 영어에서 도치가 되어 있는 문장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주어일 땐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 첫 번째 어떤 거? 명사여야 된다. 두 번째는요. 동사와 수의 일치가 맞아야 된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은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동사에 s 붙어서 수의 일치가 맞았잖아요. 자,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 있고 나머지는 쓸데없는 아이고 그 다음 누가 하나 더 있냐면 여기 ly가 붙었죠. 부사가 하나 더 있네요. 부사는요. 꾸며주려고 나오는 아이야. 누구를? 명사 아닌 애를. 그러니까 얘는 꾸밀라고만 있는 거지 문장에서 사실은 역할은 하지 않으니까 얘 필요 없다고 봅시다. 그러면 남은 애가 누가 있습니까? 남은 애. 자, 우리 다 빠졌잖아요. 결국엔 남은 애는 여기 있는 이 주어와 여기 있는 동사만이 남았죠. 그래서 이 문장은 몇 형식 문장이라고 한다? 1형식 문장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뜻은 그만큼씩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서? 런던에서 My train, 내 기차가 suddenly stops, 갑자기 멈췄는데 in the middle of nowhere, 어디도 아닌 곳의 중간에, 그러니까 역도 아니야. 역과 역 사이에 어디도 아닌 곳 중간에 그냥 멈춰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일형식 문장인 거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a few minutes pass with no announcement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도 동사부터 찾으면 pass라는 동사가 있고요. 명사들 한번 찾아볼까요? a few minutes 여기가 하나의 명사. 그 다음에 no announcement 여기가 하나의 명사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여기 누가 보여? 전치사가 보이네. 그러면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 그러면 정말로 남은 게 누구밖에 없네? 요 명사가 자 이번에는 복수라서 동사에 s 안 붙였으니까 수의 일치 맞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반드시 주어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수의 일치가 맞아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밖에 안 남았으니 몇 형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다. 얘도 1형식 문장입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A few minutes, 몇 분이 pass, 지나갔는데 with no announcement, 어떠한 공지사항도 없이, 알림도 없이 몇 분이 그냥 지나갔다. 이 정도의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 문장이 조금 어려운 거 일부러 내봤어요,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할 건데 동사구라고 얘기하긴 참 뭐해요. 왜냐면 구라는 표현, phrase라는 표현에는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쌤은 동사 덩어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영어로 하면 verb cluster, 동사가 이렇게 집단으로 있다. 뭐 이 정도의 표현이란 것 같아요. 자, 얼만큼이 동사냐? 이만큼 동사입니다. could be가 통째로 동사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어디 있습니까? 요 it가 명사인 거예요. 그러면 쌤 뒤에 엄청나게 많은 이 대절은 뭐예요? 대절은 이만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뭡니까? 자, 이거 들어본 분도 있고 안 들어본 분도 있겠지만 여기 it가 분명히 주어로 쓰이곤 있는데 내용이 뭔지 몰라요. It could be 그거 존재할 수도 있었다. 여기 지금 일형식 문장으로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있다라고 해석해야지. It could be. 근데 의문문이잖아. 이거 존재할 수가 있었을까?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뭐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 it의 내용이 없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 가주어라고 부르죠. 그러면 뒤에 있는 대절이 명사절이에요. 무슨 절? 명사절. 결국은 명사절은 명사니까 뭐 할 수 있겠다? 주어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선생님 주어가 두 개입니까? 아니에요. 원래는 이 진주어가 요 가주어 자리에 있었는데 영어는 주어가 이렇게 긴 거 그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뒤로 다 보내. 무조건 야 너 저리 가 저리 그래갖고 뒤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이동시키고 그 빈자리에 그냥 비워두기가 뭐하니까 뭐 비워두면 이렇게 땜빵 생긴 것 같잖아. 거기다가 이렇게 덧칠을 해놓은 거야. 누워가지고
it 가지고 덧칠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너무 커서 글자를 가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ould it be? 이거 있을 수 있을까요? 뭐가? 자, we will eventually develop the same rule of social interaction. 자, 우리가 eventually, 결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뭘 발전시켜? 똑같은 규칙, 뭐에 대한 social interaction,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똑같은 규칙을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인데, 여러분 진주어는 요 가주어하고 똑같은 거니까 문맥상으로, 문법상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남은 게 뭐 남아? It could be 이거밖에 안 남죠. 그러면 it가 주어, could be가 한꺼번에 동사 되면서 뭐밖에 없다? 주어하고 동사밖에 없잖아. 몇 형식? 1형식 문장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형식 문장을 하나 볼까요? 여러분 2형식 문장의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다, 되다, 남아있다, 판명되다 2형식 지각동사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또 동사 한번 찾아봅시다. 선생님 동사가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한 문장에 동사 몇 개 있어야 되죠? 한 개. 근데 여기 보니까요. 동사가 또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여기 동사가 또 있고요. 그리고요. should be done 하고 동사가 또 있어요. 이렇게 많은 동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동사는 몇 개 있어야 된다고? 한 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접속사라는 아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접속사는 우리 뭐 하는 아이라고 배웠어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아이예요. 그거 등위 접속사 얘기해요. and, or, but 이런 등위 접속사가 실제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려고 나와요. 그러면 또 하나의 접속사가 있어요. 종속 접속사. 이런 말씀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and, or, but 빼고 나머지 접속사. 여러분 아는 거 뭐 있어요? 뭐 what도 있고요. 또 that도 있고요. if, although, because, as 뭐 엄청나게 많은 접속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접속사는 WH로 시작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접속사들은 도대체 왜 나오냐면 동사 한 개를 없애주려고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기 that이라는 접속사 나왔죠. 그러면 이 that이라는 접속사는 그 바로 뒤에 있는 tell이라는 본동사를 야, 네가 동사긴 하지만 이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본동사는 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또 여러분 여기 what이라는 접속사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people think 이게 삽입절이거든. 쓸데없이 넣은 말.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부터 없는 말이에요. 이거 없어도 문장이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얘는 없다고 보고 자, 여러분 what절은 뭐 하려고 나왔죠? 접속사는 should be done. 너보고 본동사 하지 마. 이렇게 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원래 없어도 되니까 빼면 이 문장에 접속사에 안 걸리는 동사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기에 is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본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희한한 거 봤는데 물론 나중에 쌤이 접속사 편에서 다시 설명할 거지만 접속사가 나왔어. 그러면 접속사에 바로 어디 있는 거? 접속사에 자, 여기가 접속사잖아요. 접속사에 바로 오른편에 있는 첫 번째 동사, 오른편으로 걸리는 첫 번째 동사, 그걸 본동사가 아니게끔 만드는 역할, 이게 접속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명사 한번 보세요. The problem, 이게 하나의 명사가 있죠. 여러분 여기에 the theory 명사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difference의 명사가 또 있어요. 무려 is라는 동사 앞에 세 개의 명사가 있는데 저 중에 하나가 주어야 되거든요. 자, 뭐가 보입니까? 우리 색깔 좀 바꿔서 아까 계속 이 색깔만 나오니까. 자, 여기에 with라는 전치사가 보여. 너 명사 역할 아무것도 안 할 거지? 또 of라는 전치사가 보여. 너도 명사 역할 안 할 거지? 그러면 누가 주어야? problem이 주어가 되고요. 여기 is가 동사가 되고 이 대절은 뭐 하느냐? 여러분 대절이 명사절 통째로 명사가 되면서 그게 주격 보어를 하고 있는 거죠. 일 형식은 뒤에 명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형식 됐을 때 이렇게 뒤에 명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 주목보 중에서 주어의 역할 혹은 목적어의 역할 혹은 보어의 역할 중에서 동사가 몇 형식이야. 이건 결정하는 게 동사가 하거든요. 자, 동사가 주어를 요구했는데 주어는 이미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어의 역할 못할 거야. 동사가 뭐가 아니니까. 타동사가 아니고 자동사죠.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아. 그러면 너는 내 이 명령 때문에 뭐나 해? 보어나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뒤에 있는 걸 보어라고 얘기하고, 자, 이걸 몇 형식 문장이라고 한다? 이 형식 문장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긴 문장을 꺼내봤는데, 여러분들 좀 생각하고 따져보시라고 일부러 긴 문장을 좀 꺼내봤는데, 실제로 중학교에 나오는 1, 2형식 문장은 굉장히 짧아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짧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 되면 슬슬 긴 문장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따져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 때문에 긴 문장을 꺼내봤습니다.